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설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 수익의 또 중요한 그 파트 중에 하나가 또 건설 계약인데, 건설 계약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면 지금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계약이 뭐냐 한번 읽어보면,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복수의 자산을 건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계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설계 용역의 계약과 같이 자산의 건설에 직접 관련된 용역 제공 계약. 두 번째, 자산의 철거나 원상 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른 복구에 관한 계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건설 계약에. 그다음에 건설 계약은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정액 계약하고 원가 보상 계약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건설 계약을 맺을 때 딱 정해진 금액,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계약을 정액 계약이라고 하고요. 원가 보상 계약은 뭐냐면 계약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발생 원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그 발생 원가의 20%를 가산해서 도급 금액을 지급하겠다. 예를 들어서 발생 원가가 1억인데 20%를 우리가 가산해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이 바로 계약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원가 보상 계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 수익입니다. 계약 수익. 그래서 계약 수익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건설 계약은 기업이 제조한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적인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고객과의 계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완료한 부분, 그 부분을 발주자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발주자가 확인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기성이라고 불러요. 기성. 그래서 이 기성, 이미 완성된 거란 얘기죠. 기성. 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대급 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자, 이런 계약들이 바로 우리 건설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건설 계약을 뭐라 그런다?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 봐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 함은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입을 했는지 혹은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진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회계 기준에서는 크게 그 진행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진행률을 산출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산출법이 있고요. 뭔가 아웃풋을 기준으로 하는 산출법이고, 두 번째는 투입법이 있습니다. 투입법. 우리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투입을 했느냐. 그 투입한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직접 노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투자한 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출법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전체 계약된 연 면적 대비 뭐 실제 완공한 연 면적 뭐 이런 식의 비율로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처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 있죠.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실제 그 일을 위해서 투입한 시간, 그런 것들이 바로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로 산출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교재 371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37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는 산출법이죠. 그죠? 산출법은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주는 가치를 직접 측정한 것에 기초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면 지금까지 완료한 수행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인도한 단위나 생산한 단위,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출법은 이 산출물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산출물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진행 정도를 따지기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산출법은 잘 적용하지는 않아요. 물론 둘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둘 중에.
근데 산출법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다. 진행 기준에서. 그래서 진행 기준에서는 주로 투입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입법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법은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된 기업의 노력 또는 투입물의 기초에서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의 인풋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 얘가 나와 있죠, 그죠? 소비한 자원의 뭐 양이라든지 금액 혹은 사용한 노동 시간, 그다음에 발생 시간, 경과 시간, 뭐 사용한 기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원가 기준, 노동 시간 기준, 투입 물량 기준 등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원가 기준이에요. 원가 기준. 건설 계약에서는 원가 기준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표에 투입법하고 산출법을 비교를 해놨죠, 상단에. 근데 그 표 밑에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추정이 가능할 때까지 발생 원가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공사 원가가 100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죠? 우리가 실제 투입한 원가가 20이다. 그러면 100분의 20, 20%만큼 우리가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 문장은 뭐냐면 이 진행률, 좀 전에 얘기했던 100분의 20, 요거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올해 만약에 우리가 원가가 200이 발생했다. 그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 그 원가의 범위 내 200이 되는 거예요. 최대치가. 그래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발생 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계약 원가가 나오는데요. 계약 원가의 구성 항목 그리고 제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계약 원가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을 완료한 시점까지 건설 기간 동안에 인식하는 원가의 총 금액을 얘기하고 다음에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약과 관련된 직접 원가, 두 번째는 계약과 관련된 공통 원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발주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기타의 원가. 이게 바로 계약 원가다. 그럼 3번을 보면은 발주자에게 청구가 불가능한 원가는 뭐다? 얘는 계약 원가가 아닌 거예요. 계약 원가가 아니고 그냥 회사의 일반적인 비용하고 동일하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계약과 관련된 원가는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73페이지를 보면 계약 원가의 구성 항목에 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의 예를 보면은 현장 감독을 포함한 현장 인력의 노무비, 그 다음에 건설에 사용된 재료비, 그 다음에 3번에 계약에 사용된 생산 설비와 뭐 건설 장비의 감가상각비. 여러분들 저기 아파트 건설 현장 가면 타워 크레인들 서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타워 크레인들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도 직접 원가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생산 설비, 건설 장비 및 재료를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그다음에 5번에 보면은 설비의 임차 원가. 그다음에 6번에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 기술 지원 원가. 그다음에 7번에 예상되는 하자 보수 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 공사의 추정 원가라는 거죠. 여러분들 건설이 완료가 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죠? 그 건물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보수 의무를 지게 돼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하자 보수 원가도 직접 관련된 원가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 계약과는 뭐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계약별로 배분할 수 있는 공통 원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 거기 보면 보험료라든지 두 번째 보면 특정 계약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설계 및 기술 지원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건설 간접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차입 원가, 이자 비용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발주자한테 청구 가능한 기타 원가가 있는데 계약 조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일반 관리 원가와 개발 원가 이런 것들이 바로 청구 가능한 기타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 바로 아래에 보면은 특정 계약에 관련된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예가 나와 있죠, 그죠? 혹시라도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 자재를 재판매하거나 혹은
계약 종료 시점에 설비라든지 장비를 처분해서 발생하는 이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차감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과 관련된 원가에서, 계약 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공통 원가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며 유사한 성격의 모든 원가에 일관되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 나오는데 원가 배분은 건설 활동의 정상조업도 수준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조업도 기준. 정상조업도 기준. 만약에 설비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거나 현저하게 높다면 원가 배분이 상당히 왜곡이 될 거예요. 특히나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가액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그 생산량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 원가가 많이 변동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 배분을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하단에 보면은 아래의 사항들은 계약 활동에 귀속될 수 없거나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없는 원가라서 건설 계약의 원가에서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죠? 74페이지죠, 그죠? 374페이지 가운데에 보면은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계약 원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는데 공사 계약의 체결 전에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뭔가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죠?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제안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의 건물을 얼마에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비용은 이 계약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이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바로 계약 전 발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사계약 체결 전에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원가는 고객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수익이 인식하는 동안 상각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제안할 때 제안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1억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1억을 우리 도급 금액에 우리가 받을 돈에 포함시켜서 회수할 수 있다라면 이 우리가 지출한 금액을 뭘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이 공사가 진행이 되는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나눠서. 근데 만약에 얘를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러면 발생과 동시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수주비의 경우 고객에게 청구 가능하다면 원가 발생 시에 선급 계약 원가 등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이후의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 원가로 비용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자 보수비죠, 그죠? 그래서 공사 원가에는 공사 완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원가가 포함되는데 이거는 뭐다? 우리가 충당부채 공부를 할 때 나왔던 거죠.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이 돼요. 확신 유형. 그래서 별도의 수행 의무가 아니라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충당부채 회계 처리하고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따라서 이제 둘째 줄에 별도 수행 의무로 구분하지 않고 예상되는 하자 보수 원가를 추정해서 하자 보수비, 차변의 하자 보수비, 대변의 하자 보수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자 보수 충당부채는 어떻게 된다? 하자 보수가 예상되는 회계연도부터 어떻게 된다? 진행률에 따라서 미성공사로 대체를 하게 된다. 여기 미성공사는 미완성공사의 줄임말이에요. 미완성공사의 줄임말이다. 미성공사. 뒤에 회계처리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투입법에 의한 수익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식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이 건설 계약도 우리가 수익 인식의 5단계
수익 인식의 5단계를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그죠? 수익 인식의 5단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계약의 식별, 두 번째가 수행 의무의 식별,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가격의 추정, 그죠? 네 번째가 거래 가격의 배분, 마지막이 수익의 인식. 이렇게 5단계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진행률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계약의 진행률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됐어요. 그리고 주의할 거, 발주자한테 수령한 기성금. 자, 발주자가 아까 얘기했던 진행 정도를 확인해 주는 것을 기성이라 그랬어요. 그 기성을 확인하면 발주자가 그 기성에 대한 비율만큼 대금을 지급해 주죠. 그죠? 근데 그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게 실제 진행률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그 박스를 보면은 진행률 측정의 예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한 누적 계약 원가를 추정 총 계약 원가로 나눈 비율. 요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진행률이에요. 두 번째, 수행한 공사를 측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계약 공사의 물리적인 완성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번을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누적 공사 진행률 나오고 회계 처리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 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여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교재 379페이지에 거기 예제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요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은 2001년도 1월 5일에 을회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자, 요 계약 금액을 우리가 도급 금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급 금액. 자, 도급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민법상에 여러 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는데 도급이라는 계약이 있어요. 민법에 보면 도급이 뭐냐면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바로 도급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총 공사 계약 금액을 도급 금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도급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공사가 완성된 2003년 12월 말까지 건설과 관련된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회계 처리 방침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률의 계산은 누적 발생 원가에 기초해서 측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2001년, 2002년, 여기가 2003년 돼 있고요. 자, 연도별로 도급 금액은 여기 보면은 1억 2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어요. 이 도급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기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다. 3년 동안 똑같았죠, 그죠? 도급 금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3년 동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 발생 원가, 매 회계 기간별로 당기 발생 원가 기록을 해주면 1차 년도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3,5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5천만 원. 그래서 여기에는 합계 금액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도급 금액은 뭐 합계가 그냥 합계가 아니라 그냥 1억 2천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발생 원가의 총 누적 금액은 5,500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1억 5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걸로 발생을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진행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를 적어야 되느냐? 누적 발생 원가를 적어야 돼요. 자, 누적 발생 원가는
매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원가를 말 그대로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는 2천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누적 원가는 얼마다? 2천만 원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누적 원가 2천만 원에다가 2002년도에 3,5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총 5,500만 원의 누적 발생 원가가 생겼고 3차년도에는 얼마? 1억 5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지금 진행률. 자, 진행률 쓰기 전에 일단 총 추정 계약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총 추정 계약 원가는 거기 보면은 1억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는 1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총 추정 계약 원가가 2000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3차년도에 비로소 1억 5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총 추정 계약 원가는 뭐냐면 당기의 누적 발생 원가에서 그 회계 기간 말에 향후에 추가로 발생할 추정 원가를 더해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총 추정 계약 원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차년도는 뭐냐면 실제 발생 원가 누적액은 2천만 원인데 앞으로 2년 동안 추가로 8천만 원만큼 원가가 더 발생할 거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2차년도에는 누적 발생 원가가 5,500만 원인데 내년도에 5,500만큼의 원가가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총 1억 1천만 원의 계약 원가가 발생할 걸로 추정을 한 거죠. 다 추정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에 실제 가봤더니 결과적으로 추가로 발생한 거는 1억 500만 원이 총 원가가 1억 500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추정이 아니라 확정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률을 계산을 해보면 자, 진행률은 총 추정 계약 원가 분의 누적 발생 원가예요. 이 진행률은 누적 진행률이에요. 누적 진행률. 그래서 1차년도에는 1억 분의 2천만 원에서 공사 진행률이 20%다. 누적 공사 진행률이.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총 계약 원가 추정액이 1억 1천인데 5,500만 원이 누적 발생 원가죠. 그러면 진행률이 얼마다? 1억 1,000분의 5,500 해서 50%가 바로 누적 공사 진행률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1억 500 다 확정이 됐으니까 이때는 100%가 되겠죠.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계약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계약 수익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도급 금액에다가 누적 공사 진행률을 일단 곱해줘요. 그리고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주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죠. 근데 2001년도에는 당해년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도급 금액에다가 진행률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 곱하기 20%에서 계약 수익이 2,400만 원이 된다. 자, 1차년도는 쉽죠, 그죠? 자, 2차년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도급 금액 1억 2천만 원 곱하기 50% 누적 공사 진행률 했고, 요 금액은 뭐냐면 1차년도하고 2차년도를 합계했을 때 수익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2002년도만 딱 떼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01년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400만 원 해주면 6천만 원에서 2,400만 원 빼니까 3,600만 원이죠. 그죠? 3,600만 원이 바로 계약 수익이 된다. 그 다음에 3차년도를 가면 1억 2천만 원에 곱하기 100% 다 수익을 인식하고요.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 수익이 얼마다? 3,600하고 2,400 합이 6천만 원이죠. 그죠? 6천만 원. 그래서 3차년도에 인식할 계약 수익은 6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수익을 알았고, 이제 계약 원가를 알면 계약 이익이 나오죠. 그죠?
자, 계약 원가는 어디 있냐? 단기 발생 원가죠. 단기 발생 원가. 그래서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여기는 3,5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5천만 원. 그래서 연도별 계약 이익을 구해보면 1차 연도에는 2,400에서 2,000을 뺀 400만 원. 2차 연도는 3,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뺀 100만 원. 그리고 3차 연도는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개 연도 합해서 1,500만 원의 계약 이익이 인식됨을 알 수 있죠. 이 금액은 뭐와 똑같다? 여기 합계 금액. 총 수익 1억 2천만 원에 총 원가 1억 500만 원에서 차이가 1,500만 원이죠. 그 1,500만 원을 연도별로 4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가 나와요. 회계 처리.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회계 처리는 1차 연도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가 발생 시. 자, 원가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일단 거기에 보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있죠, 그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금액이 500, 1,300, 200. 자, 다 쓰기가 곤란하니까 동그라미 3개, 1,000원 단위를 빼겠습니다. 재료비 5,000원, 500만 원, 노무비 1,300만 원. 그다음에 경비가 2천만 원, 200만 원. 그래서 대변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입 채무 혹은 뭐 현금, 그래서 매입 채무 등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돼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주느냐? 요 세 개의 원가를 미성공사라고 하는 계정에 대체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 비로소 미성공사 계정이 나온다. 미성공사. 그래서 요거 세 개 합계가 2천만 원이었죠, 그죠? 여기 동그라미 3개 뺀다 그랬죠. 미성공사 2천만 원, 그죠? 그다음에 재료비, 그다음에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그래서 얼마? 바로 2천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대금을 청구할 때도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1차 연도에 지금 그 표에 보면은 공사 대금 청구액이 있어요. 청구액이 있고 회수액이 있죠. 그죠? 얼마를 청구했냐면 3,500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 청구한 금액을 뭘로 처리를 하냐. 차변에 공사 미수금. 공사 미수금이라고 처리하고요. 금액은 3,500만 원 돼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대변에 상대 계정이 뭘 쓰느냐? 요 계정이 또 중요하죠. 그죠? 바로 진행 청구액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진행 청구액 3,500만 원. 그래서 요 진행 청구액은 계약 부채에 해당이 돼요. 계약 부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금을 회수했다. 대금을 회수했다. 자, 기성 금액을 받았죠, 그죠? 일부를.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3천만 원 받았죠, 그죠? 차변에 현금 3천만 원. 대변에는 요 공사 미수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공사 미수금 3천만 원.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결산을 할 때 비로소 공사 이익, 그 계약 이익을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일단은 계약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대변의 계약 수익.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치우겠습니다. 계약 수익 아까 얼마 인식했다? 2,400만 원 인식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원가. 계약 원가가 얼마였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계약 원가 얼마 인식했다? 2천만 원. 이게 2천만 원.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4만 원, 400만 원. 요게 바로 실질적인 계약 이익일 텐데, 이 계약 이익을 어디다 반영한다? 바로 미성공사 계정에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의를 해야 돼요. 미성공사 계정에 계약 이익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공사 계정의 잔액은 뭐냐면 여기 보면 요 2천만 원은 누적 발생 원가죠. 그죠? 누적 발생 원가에다가 누적된 계약 이익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뭐다? 계약 수익의 총 누적액이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미성공사 계정에.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성공사 2천만 원 있다가 400만 원 더해져서 2,400만 원 됐죠. 그죠? 그 2,400만 원이 뭐다? 바로 계약 수익이다라는 얘기죠. 계약 수익.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을 보면은 2001년과 2002년도에 재무상태표 상에 계약자산, 계약부채 금액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계약자산, 계약부채. 그래서 뒤에 풀이를 한번 보면 뭐라고 돼 있냐. 381페이지죠. 그죠? 381페이지를 보면 자, 좀 전에 제가 미성공사 계정의 잔액은 계약 수익 금액의 누적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미성공사 계정하고 미성공사 계정하고 요 진행 청구액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서로 상계를 해서 많은 쪽 잔액을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 2001년도 같으면 지금 미성공사 계정에 잔액이 2,400만 원이 남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진행 청구액은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0만 원만큼 차변 잔액이 남죠. 그죠? 차변 잔액이 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 자산이 1,100만 원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계약 자산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일을 한 것보다 청구를 더 적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 자산이 남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의 케이스다. 진행 청구액 계정이 더 작다. 그럼 우리가 일한 거에 비해서 더 청구를 한 거죠. 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 부채가 된다라는 거죠. 계약 부채.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계약의 분할과 병합돼 있는데요. 얘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익 인식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익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장기 공사 계약 하에서는 실제로 총 건설 계약 기간에 대해서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그 공사 실적을 쌓기 위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가는 1억인데 실제 도급 금액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인데도 손실 볼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혹은 예상하지 못한 물가 상승, 원자재가 폭등 등으로 중간에 뭐 이렇게 그 공사 원가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발주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발주자가 그 중에 전체를 다 보전해 주질 못하고 일부만 보전을 해주겠다. 나머지 손실은 너네가 떠안아라. 이런 경우에 손실이 예상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제 그 밑에 지금 383페이지의 예제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일은 2001년도 1월 5일에 을회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계약 금액은 1억 원이고 공사가 완성된 2003년도까지 건설과 관련된 회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회사는 회계 처리 방침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공사 진행률 계산은 누적 발생 원가, 발생 계약 원가에 기초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발생 원가를 봤더니 2천만 원, 3,500만 원, 5,500만 원 해서 총 얼마? 1억 1천만 원 원가가 발생을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누적 발생 원가를 봤더니 2천만 원, 5,500만 원, 1억 1천만 원 돼 있고요. 내가 주의할 게 추정 총 계약 원가예요. 여기를 잘 봐야 돼요. 1차 년도에는 지금 1억 원이에요. 총 추정 계약 원가가. 그러면은 도급 금액이 1억인데 총 원가가 1억이니까 원래는 손실은 발생 안 하고 그냥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걸로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2차 년도를 보면은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2002년도 말에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1천만 원만큼 손실을 보겠구나라는 추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2003년에 가봤더니 총 원가가 1억 1천만 원이 됐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표를 한번 그려보면 자, 두 개 년도만 그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2002년도니까 그래서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도급 금액은 변동이 없었죠. 1억이었죠. 그리고 1억. 그죠? 그 다음에 당기 발생 원가. 당기 발생 원가를 봤더니 2천만 원, 3,5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 그리고 추가 발생 원가. 이게 추정이죠. 그죠?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발생할 거냐 추정한 게 얼마냐. 지금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이 더 발생할 걸로 추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추정 총 계약 원가 1차 년도가 1억이었죠. 자, 2차 년도 말에 가서 봤더니 자, 총 원가가 1억 1천만 원 발생할 걸로 봤고요. 누적 발생 원가가 5,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원가를 얼마로 봤다? 5,50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단기 발생 원가 하지 말고 누적 발생 원가라고 할게요. 누적 발생 원가. 누적 발생 원가. 그러면 2차 년도는 5,50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추정 총 계약 원가가 2차 년도에는 1억 1천만 원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적 진행률, 공사 진행률. 자, 몇 퍼센트냐? 1억 분의 누적 원가 2천만 원, 즉 20% 이렇게 되고요. 2차 년도는 1억 1천만 원 분의 5,500만 원에서 50%가 바로 누적 공사 진행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공사 수익. 1차 년도는 1억에 대해서 20%, 즉 2천만 원. 그 다음에 2차 년도는 1억에 대해서 50%, 5천만 원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 2천만 원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사 수익이 아니라 계약 수익이요. 그 다음에 계약 원가. 계약 원가를 봤더니 단기 발생 원가가 2천만 원, 3,500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여기가 3,50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2001년도 말에는 우리가 손실이 날 걸로 추정하지 않았어요. 1억 수익에 1억 원가가 발생할 걸로 봤기 때문에 2001년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2002년도에 갔더니 우리 총 계약 원가가 1억 1천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우리는 1억 받을 건데 원가는 1억 1천이 발생을 해요. 그럼 1천만 원만큼 손실이 발생할 거 추정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예상되는 손실을 2002년도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기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자, 공사 손실, 예상되는 공사 손실을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금액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금액을, 여기 들어갈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얘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익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원가를 뺀 금액이에요. 그럼 추가적으로 얻는 수익은 얼마냐 하면, 자, 우리가 2002년도까지 총 인식한 계약 수익은 얼마죠?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큼 수익을 인식을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수익이 얼마다? 전체 도급 금액 1억에서 이미 인식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바로, 자, 그러니까 1억 빼기 5천만 원 해서 추가 수익은 얼마가 된다? 5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원가는 뭘까요? 추가 원가. 추가 원가는 여기 있죠, 여기. 5,500만 원만큼 추가로 발생할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한 거죠. 추가 원가는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500만 원을 어디다 반영한다?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만큼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인식하는 거죠. 공사 손실. 그죠? 그러면 연도별 계약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1차 년도에는 수익 2천만 원에 원가 2천만 원이니까 0이 되고요. 2차 년도는 수익 3천만 원에 원가가 3,500 발생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500만 원만큼 더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죠. 그럼 3,000 빼기 3,500 빼기 5,000, 500만 원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0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만큼 계약 손실이 발생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익에서 추가 원가를 뺀 게 바로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인식할 금액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고, 얘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2002년도에 2년 결산 시에 차변에 뭐 예를 들어서 추정 공사 손실 금액은 500만 원. 뭐 대변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금액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보냐 하면은 386페이지 한번 보면 1번에 다음 중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진행 기준이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 의무에 대해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는데 맞죠, 그죠? 2번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자에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 발생 원가에서 제외된다. 얘는 맞는 표현인데, 자, 뭐냐면은, 자, 회사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사를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원가가 이 진행률 계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원가인데 진행률 계산과 무관한 원가가 있고 진행률 계산에 포함된 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도급 업자한테 우리가 지급한 돈은 우리의 공사 진행률하고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죠? 계약 원가는 맞지만 그래서 진행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3번에 공사 진행률 계산 방법으로 산출법을 사용하여야 하나? 아니죠.
진행률 산출 방법은 투입법과 산출법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표현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3번이 틀렸다. 4번 도급 계약에 대한 수익 인식을 진행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과 관련된다. 맞는 표현이죠. 그죠? 2번 다음 중 건설 계약의 수익과 원가 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 계약과 관련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 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죠? 그죠? 2번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자한테 선급한 금액은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 발생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니죠. 제외해야 되죠. 그죠? 2번이 틀렸다. 3번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지금 본 거 이거 있죠. 그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맞죠? 4번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수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발생 원가 금액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죠? 4번도 맞는 표현. 자, 3번을 보면 2001년 초에 용산건설은 부산시로부터 항만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이다. 공사 대금은 10만 원이고 원가 기준 진행률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공사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공사 원가와 각 연도 말의 예상 원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번 문제는 2001년도의 계약이익, 4번 문제는 2002년도의 계약이익이죠. 그죠? 두 개년치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표를 한번 그려놓고 자, 도급 금액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죠? 10만 원 똑같고요. 여기도 10만 원.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그죠? 그리고 누적 발생 원가를 봤더니 1차 년도에 2만 원. 그리고 2차 년도에 5만 1,000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추가 소요될 원가의 추정 금액이 얼마? 1차 년도에 6만 원. 2차 년도에 얼마? 34,000원. 그래서 총 추정 계약 원가는 얼마다? 1차 년도에 8만 원. 그죠? 그다음에 2차 년도에는 8만 5천 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누적 공사 진행률은 어떻게 구한다? 8만 원 분의 2만 원. 그래서 4분의 1이니까 25%. 그다음에 2차 년도는 8만 5천 원 분의 5만 1천 원. 얘는 얼마일까요? 60%겠네요. 그죠? 60%가 맞죠. 그죠? 8, 6에 48, 5, 6에 30, 51. 맞죠? 60%.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수익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계약 수익은 10만 원 곱하기 25%. 그래서 얼마? 2만 5천 원. 그리고 2차 년도는 10만 원 곱하기 60%한 거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만 원 빼기 2만 5천 원. 3만 5천 원이 계약 수익이 되죠. 그리고 계약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 2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02년도는 누적 금액이 5만 1천 원인데 전기까지 2만 원 발생했으니까 3만 1천 원이 바로 계약 원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도별 계약 이익을 구해보면 1차 년도에 5천 원, 2차 년도에 4천 원.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얼마? 5천 원이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고 4번은 얼마? 계약 이익 4천 원이겠죠. 그죠? 4천 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5번. 다음 중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진행률은 투입법 혹은 산출법에 따라 측정된다. 맞죠? 2번. 기업이 제공한 용역 시간당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까 그 로펌이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들이 뭐 용역 같은 거, 자문 용역을 제공할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죠? 맞고요. 3번.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수주비 등
선급 공사 원가는 공사 계약과 관련된 경우 고객에게 별도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식하고 아니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자산이지만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우리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거죠. 4번 하자 보수는 확신 유형의 보증으로 충당 부채 회계 처리를 따른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맞는 표현.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6번. 다음은 3일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읽어보면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진행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 계약원가를 추정 총 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 발생 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표시한다? 청구액보다 더 많이 일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성공사 계정하고 공사 미수금이 더 많아요. 양이. 그럼 어떻게 된다? 계약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약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7번. 3일건설은 2001년 건설공사를 계약금액 150만 원에 수주했다. 각 회계년도 말 3일건설의 계약원가와 청구액 및 회수액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연도별 계약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2000년도까지만 해보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도급 금액을 보면은 150만 원. 여기도 150만 원. 그리고 누적 발생 원가를 봤더니 1차년도에 20만 원, 2차년도에 60만 원. 그리고 추가 발생은 안 주어졌고 총 추정 계약 원가만 주어졌네요. 1차년도에 100만 원. 자, 이 얘기는 추가 원가가 8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2차년도는 120만 원이 총 추정 금액이었는데 여기 6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60만 원 발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적 진행률은 100만 분의 20만에서 20%. 그다음에 2002년도는 120만 분의 60만에서 50%가 되겠죠. 그러면 2001년도의 계약 수익은 150만 원 곱하기 20%, 즉 30만 원이 될 거고 2차년도는 150만 원 곱하기 50% 빼기 30만 원. 그럼 75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45만 원이 바로 계약 수익이 되죠. 그리고 계약 원가는 단기 발생 원가 20만 원. 그리고 2차년도는 누적 원가 60만 원이기 때문에 단기 발생 원가는 20만 원하고 차이인 4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공사손실 충당 부채는 빼고요. 여기에 계약 이익이 되겠죠. 그죠? 그럼 1차년도에는 10만 원. 2차년도에는 5만 원만큼의 계약 이익이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답을 찾아보면 2번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8번에 7번 문제에서 2001년과 2002년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될 계약자산, 계약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어요. 자, 2001년도를 보면은요. 2001년도. 자, 2001년도. 여기에 지금 미성공사는 얼마일까요? 잔액이. 상계하기 전에 미성공사 잔액은 계약 수익이라 그랬죠. 그죠? 계약 수익. 그러면 1차년도 계약 수익은 얼마? 30만 원이죠. 그럼 미성공사 계정이 30만 원 남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공사 미수금이 있어요. 공사 미수금. 자, 공사 미수금 어디 있느냐? 대금 청구액하고 회수액이죠. 25만 원 청구했는데 20만 원밖에 돈을 못 받았죠. 공사 미수금이 얼마다? 5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 청구액, 얘는 계약 부채죠. 진행 청구액.
자, 진행 청구액이 얼마냐? 거기 보면 25만 원 청구를 했죠. 자, 우리가 일은 이만큼 했는데 진행 청구액은 요만큼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1년도에는 계약 자산이 되겠죠. 그죠? 아니, 공사 미수금이 아니고 미성공사죠. 그죠? 그래서 미성공사하고 진행 청구액을 비교를 해서 지금 미성공사가 더 크죠. 그죠? 이 미성공사 부분이 바로 계약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25만 원을 뺀 5만 원만큼의 계약 자산이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를 보면 2002년도 자, 미성공사 계정 잔액은 계약 수익의 누적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죠? 누적 계약 수익은 요거죠. 두 개 더한 거. 얼마? 75만 원. 그다음에 진행 청구액 글씨가 날아가네요. 진행 청구액은 얼마냐? 2001년도에 25만 원, 2002년도에 55만 원 해서 합이 80만 원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청구한 게 더 컸죠. 그죠? 이때는 5만 원인데 금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계약 부채가 되는 거죠. 얘는 계약 자산. 30만 원 빼기 25만 원이니까 5만 원이 계약 자산.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만 원이니까 계약 부채 5만 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9번에 3일은 2001년도 4월 1일에 서울시로부터 총 공사 계약액 50억인 축구 경기장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는 2003년 8월 1일 날 완공이 됐고 공사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2002년과 2003년도에 계약 손익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추정 총 계약 원가는 3년 내내 48억이었어요. 그죠? 총 계약 금액은 50억이었기 때문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죠. 이익이 나는 구조였고요. 지금 물어본 게 2002년과 2003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3차년도를 다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3개년을 다 그려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보면 여기 2003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2003년도. 자, 도급 금액은 3개년 내내 50억이었어요. 50억. 자, 그 다음에 단기 발생 원가가 주어져 있죠. 그죠? 누적 발생 원가로 바꿀게요. 여기가 9억이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27억이 발생했으니까 누적 원가는 9억 더하기 27억에서 36억이 되겠죠. 그리고 3차 년도에는 12억이 더 발생했으니까 48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총 추정 계약 원가는 3개년도 공이 48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48억. 그럼 추가 발생 원가는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9억, 여기가 12억, 여기는 없고 완공이 됐으니까. 자, 그럼 누적 공사 진행률은 48분의 9죠. 그죠? 48분의 9니까 몇 퍼센트냐 이게? 여기가 18.75%네요. 그죠? 18.75%. 그 다음에 여기는 48분의 36이니까 4분의 3, 75%. 그리고 여기는 100%. 자, 그럼 1차년도 계약 수익은 50억 곱하기 18.75죠. 그죠? 여기는 9.375. 계약 수익이 9.375. 그죠? 그리고 계약 원가는 9억이죠. 그러면 1차년도 계약 이익은 0.375억이죠. 그죠? 3,750만 원. 자, 그다음에 2차년도 계약 수익은 50억 곱하기 75%. 얘는 얼마다? 37.5억. 37.5억이고요. 계약 원가는 36억에서 9억 빼니까 얼마? 27억이죠. 아까 27억이었죠. 그죠? 그러면 계약 이익은 10.5억이죠. 그죠? 10.5억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
잠깐.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여기는 55 곱하기 75% 빼기 9.37로 해야 되죠. 그죠? 빼기 9.375. 28.125. 여기가 28.125억이다. 근데 단기 원가가 지금 27억이니까 1.125억이다. 1억 1,250만 원. 그 다음에 3차년도에는 100%니까 50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12.5억이다. 여기가 12.5억이다.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는 12억이었죠. 그죠? 12억. 그럼 12.5억에서 12억 뺐으니까 0.5억이 바로 2003년도에 계약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년도에 계약 이익이 1. 잠깐만요. 계산을 뭐 잘못했나? 잠시만요. 0.75 37.5 2001년도에 죄송합니다. 총 추정 계약 원가가 48억이 아니고 여기가 45억이었네요. 그죠? 그 숫자가 단위가 잘리다 보니까 여기가 36억이고 그다음에 48억, 48 여기는 맞고요. 여기 진행률이 45분의 9죠. 그죠? 그래서 5분의 1이니까 여기가 20%. 그래서 계약 수익은 50억 곱하기 20%에서 얼마? 10억이죠. 10억. 그리고 계약 원가는 9억 발생해서 여기가 1억이 되겠어요. 1억. 그리고 여기 공사 수익은 50억에 75% 한 거에서 10억을 빼야 되니까 27.5억이네요. 그죠? 27.5억. 그죠? 그리고 여기는 50억에서 좋으니까 12.5. 얘는 맞고요. 그러면 여기가 0.5억, 여기도 0.5억이 되죠. 그죠? 그래서 2002년, 2003년 모두 0.5억씩 계약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번. 다음 중 건설 계약의 계약 수익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돼 있어요. 1번. 계약 수익은 건설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건설 계약 금액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즉 도급 금액이죠. 그죠? 맞는 얘기고. 2번. 계약 수익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그죠? 수익은 우리가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 유의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는 표현이고. 3번. 계약 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 금액, 공사 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그죠? 4번. 계약 수익은 진행률과 관계없이 청구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아니죠. 계약 수익은 진행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투입 기준이든 산출 기준이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자, 11번. 3일건설은 용산과 2001년 7월 1일 총 계약금액 5천만 원의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면 3일건설의 2002년 공사 손익은 얼마인가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공사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계약 금액은 5천만 원인데 2002년도에 추정 총 계약 원가가 4천만 원이니까 손실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다시. 지금 2001년, 2002년.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도급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자, 만원 단위 생각하고 쓸게요. 만원 단위로. 자, 누적 발생 원가는 자, 2001년도에 1천만 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3천만 원 발생했으니까 4천만 원. 그죠? 그리고 추정 총 계약 원가는 공이 4천만 원이네요. 그죠? 4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3천만 원으로 받고 여기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누적 공사 진행률을 봤더니 4천만 원분에 1천만 원 해서 25%. 여기는 100%죠. 그래서 계약 수익을 보면 여기는 5천만 원에 25%니까 얼마일까요? 4분의 1이니까 1250만 원이죠. 그죠? 1250만 원. 여기는 5천만 원에서 이걸 빼니까 3750만 원이 계약 수익이다. 그리고 계약 원가를 보면 단기 원가 1000만 원. 여기는 단기 원가 3000만 원. 그래서 계약 이익을 구해오면 1차 년도에 250만 원, 2차 년도에 750만 원에서 합의 1000만 원의 이익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물어본 거는 2002년도에 공사 손익을 물어봤죠. 계약 이익이 750만 원이다. 3번이 답이 되겠어요. 12번 서울은 마포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마포와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월 회계처리 어떻게 된다? 손실이 예상되는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게 어디 있죠? 1번에 건설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은 단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어요. 그죠? 자, 13번. 이게 마지막이죠. 390페이지에. 3일은 2001년도에 계약 수익이 1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동 공사의 총 계약 원가는 8천만 원이고 2001년도에 발생 원가는 2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2002년도 공사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추정 총 계약 원가가 1억 2천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공사 손실을 예상을 할 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추정하는 시점에 추가로 얻을 수익하고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02년도에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익, 추가 수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전체 계약 수익이 지금 1억 원이죠, 그죠? 1억. 여기에서 뭐를 빼느냐? 2001년도에 이미 인식한 수익을 빼야 되겠죠. 얼마를 인식했을까요? 2001년도에 총 추정 계약 원가가 8천만 원이고 실제 발생 원가가 2천만 원이니까 진행률이 얼마? 8분의 2, 4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1억에 4분의 1만큼은 이미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수익을 인식할 부분은 얼마가 된다? 7,5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원가. 자, 우리는 지금 계약 원가가 1억 2천만 원이 될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 누적 발생한 원가가 얼마다?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인식할 총 원가가 얼마다? 바로 1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손실로 인식할 여기에 추정 공사 손실이죠. 그죠? 얼마? 7,500만 원에서 1억을 뺀 2,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500만 원을 손실로 인식한다. 어디 있죠? 바로 4번에 있죠. 그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업원 급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